충북자치경찰 조례안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조례안에 대한 제2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준 충북도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연대한 좋은 사례인데 전국시도의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의 폭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 모두 얼마 전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던 충북자치경찰 조례안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도의회의 제2 철회 요구를 충청북도가 수용한 건데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 16조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제2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제2를 요구한 지 열흘 만입니다.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제2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재투표가 의회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에 원칙론을 접은 겁니다. 대신 양 기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16조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대해 시간을 갖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6월 회기다 이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 의회와 충청북도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7월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전면 시행을 7월 1일 하게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 수립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각도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인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다각적으로 우리 전달을 했고. 이 지사의 후퇴로 갈등 해소의 출구를 찾은 만큼 이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할 차례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어제 오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성 관련 범죄 피해자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여중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입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중생 A양과 B양은 얼마 전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후 최근에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C씨 신병 처리 방향이 나오기 전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숨졌지만 C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요력을 갖는 만큼 주변 수사를 통해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숨진 여중생 2명은 친구 사이로 지금은 학교가 다르지만 과거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38년 전 괴산의 한 시장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미국 입양 여성이 부모를 찾기 위한 애달픈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아버지는 만남을 거부하다 숨을 거뒀고 이번엔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주와 괴산에서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친모 상봉이라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당시 3살이었던 강미숙 씨는 괴산의 한 시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강 씨는 충북 희망원과 홀트 아동복지회를 거쳐 미국 입양길에 올랐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강미숙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CJB 보도를 통해 부모를 찾는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DNA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친부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친자 인정 소송을 제기해 해외 입양자 최초로 승소했지만 친부로부터 제대로 된 만남은 거부당했습니다. And we had promised that we would just meet just the two of us, and I had a letter prepared in Korean, but instead he showed up with two bodyguards, and he was completely covered with a mask and sunglasses and a hat, so he was unrecognizable. 그 후 친부가 사망하자 강미숙 씨는 친모를 찾기 위한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한국을 찾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오늘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입양 기록이 남아있던 충북 희망원을 둘러보고 조만간 괴산에 들려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을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미안하지 마세요. 오세요 주세요.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CJB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강미숙 씨의 흔적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38년 전 놓쳐버린 인연의 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초등학교 앞에 나가봤더니 과태료 인상에도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차량이 모녀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30대 엄마가 숨지고 4살 배기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충주 대가미공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5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등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아이들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차를 대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될 데가 없다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민신고제와 자치단체의 현장 단속까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보다 3배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학교 앞에 정문에 지금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고.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729곳.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안전펜스나 단속 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준 충북도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인권과 평화라는 불변의 가치를 위해 지방의회가 서로 연대한 사례인데요. 노근리 특별법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은 멀리 충북을 찾아 이상식 도의원에게 제주 도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충북도 의원 전원은 지난해 10월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을 결의하고 법률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각 의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개정안이 좀 통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누락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 보상책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도의회가 지역을 넘어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문제에 대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도 각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권과 평화 문제라는 점에서 충북 각계각층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노근리 특별법 개정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장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노근리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기존 법이 빠뜨린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특별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대와 협력 속에서 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기존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의 폭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청주에서만 4명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50대와 20대가 어제 인후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어제 확진된 80대와 어버이날 접촉한 40대 자녀, 지난달 30일 직장 동료인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이던 옥천 거주 80대가 어젯밤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7명, 누적 확진자는 2,7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 말부터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과는 과학적 연관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북이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암 발생률도 소각량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이나 과거 노출 영향을 살펴보기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오늘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청주도심 통과 철도의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권 생존 보장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반드시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서울시 보라매 병원과 공공의료 상호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내혈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의료원은 보라매 병원 교수 의료진을 초빙해 진단과 치료, 시술 등 도내 북부 지역에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빙 교수진은 우선 순환기 내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뇌혈관을 비롯한 지역의 취약한 진료과들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북 새농민회는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 꾸러미 200상자를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새농민회는 식탁 물가가 크게 오른 요즘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농산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매년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하행선 청주 문의휴게소 부근에서 64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한 뒤 옆 차로를 주행하던 14톤 화물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과 고속도로 작업자 1명 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청주에서 무면허로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다 원생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유발한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들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거나 보호자를 동승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면허와 사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규격과 제조 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고 2,200여만 원, 콤바인은 최고 1,30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충주와 제천, 영동과 진천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인구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 혁신도시 인구는 진천 2만 1,100여 명, 음성 8,500여 명 등 2만 9천여 명으로 3년 새 88.2%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진천구는 우량 겸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확충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와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240여 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내년까지 총 7천여 세대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호암 택지의 임대 아파트 874가구가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고 첨단 산업단지의 274가구, 봉방 주상 복합 아파트 330가구, 서충주의 478가구 등 모두 10곳에서 7,181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 데는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과 최근 아파트 거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